자, 첫 번째 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좀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주유수당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주분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그 알바생들을 고용하면서 이 시급 부담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시급이 이제 내년에 9,620원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시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당이라는 게 그 최저시급에 기초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담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 주유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주님들이, 그러니까 뭐 편의점 점주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업종의 사장님들께서 이 주유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알바생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N자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늘어났을까를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즘에 N자너도 정말 늘어났습니다. N자너가 뭔지 아시죠? 네. 자, 본업 외에 다른 일까지 겸하는 사람들, 그냥 기본적으로 2개 이상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N자너라고 합니다. 보통 M자너들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그 배달, 뭐 배달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택배 상하차, 아니면 노가다, 아니면 야간에 이제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아니면 유튜버를 진행하면서 다른 일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N자너가 왜 늘어난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됐고,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유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야 하는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이걸 나라에 주라고 하는 건데 주려고 하니까 인건비 부담이 심해지고, 네. 그래서 안 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댓글을 보다가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제 방송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팬더리로서 편의점 썰 재밌네요. 편의점 관련 얘기 자주 듣고 싶어요. 저인 경기도권인데 14시간 주유수당 때문에 업주들 보니 7시간씩 이틀 구하거나 12시간 하루 구하거나 이런 데가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야간으로 주 5일 하고 있는데 이틀 하루 이렇게 3군데 매장 다니고 있습니다. 땜빵 부탁도 많이 있었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3군데서 하고 있어요. 3군데서. 사실 이런 경우는 저는 좀 처음 들어요. 사실 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해본 입장이지만 이렇게 야간만 3군데, 그러니까 2일 2일 하루 간격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놀라웠고, 요즘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편의점 업주분들이 주유수당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유수당에 대해서 아까 정리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유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그러니까 한 주를 무사히 자기 일을 끝마쳤을 경우,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한 주 월화수목금토일 다 합쳐서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받는 돈이에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본 게 있는데 주유수당이 생각보다 커요. 이게 제가 해봤는데 이게 돈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주유수당이 15시간만 일한다 하더라도
주유수당이 27,480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최소 15시간 정도만 일해도 한 주에 이래도 이제 고용주들은 27,480원, 그러니까 27,500원을 더 추가로 줘야 됩니다. 뭐 이게 큰 돈이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괜찮은 데는 주유수당을 주겠죠. 그런데 그 편의점처럼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주유수당을 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게 15시간 정도만 해도 이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근무 시간을 15시간 훨씬 더 넘겨버리면 뭐 30, 40시간 넘겨버리면 이게 더 크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한 주 기준이 이 정도고, 그러면 이제 자 요거를 4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10만원 도 나와요. 거의 한 이 정도 나오네. 99,200원. 맞나? 아, 99,320원. 와, 이거 큰데. 많이 크네요, 이게. 잠깐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거의 10만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시간만 일 시켜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10만원 더 줘야 돼, 거의. 아니, 근데 10만원 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11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 주에 15시간만 이제 시켜도 이 정도 돈을 줘야 돼요. 한 주에 15시간 하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일반적 직장 다니면 보통 여러분 40시간 그냥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장이나 어디 뭐 회사 같은 다니면 40시간 그냥 넘어요. 15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이 정도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부담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주들이 이 주유수당, 그러니까 피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채용하면 돼요. 아까 여기 얘기 나왔던 대로 이게 딱 증거죠. 14시간씩. 그렇죠. 조금씩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군데서 뭐 40, 50시간 일하기 정말 힘들 거야, 아마. 아마 수도권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수도권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이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아요, 이게. 내년 되면 이게 본격화 될 것 같아요. 내년 시급 적용 시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주유수당은 안 주는 식으로 그 채용할 알바 자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급이 더 올라가잖아. 좀 많이 올라가죠. 올해 9,160원, 내년 9,620원, 420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유수당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14시간짜리 아르바이트 많아질 겁니다. 주 14시간, 주 12시간, 주 10시간, 아니면 하루 당일 알바, 요런 알바 많아질 거예요. 요런 아르바이트. 이제 편의점에 한 군데 가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런 거 없을 거야. 와, 저도 이거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특히 수도권이 더 빠를 거야. 왜냐면 수도권은 시급을 다 줘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이야, 수도권이. 왜냐면 가게세가 무시 못하거든요. 여러분 편의점 창업 비용이
지역마다 좀 편차가 심해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 같은 경우가 창업할 때 창업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뭐 창업 비용 많이 든다고 이게 수익과 직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특히 서울이 유독 편의점이 많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편의점을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뽑는 건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주유수당이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이거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 4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받는 돈이고, 이거 4주로 곱하면 이 돈이 나와요. 당연히 적은 돈이 아니죠. 15시간 정도. 15시간이면 솔직히 뭐 그렇게 오래 일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한 주에 15시간이면. 한 주에 15시간 생각해봐. 주 5일씩 3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일하면 문제가 뭐냐면 돈이 안 모여.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뽑으면 문제가 뭐냐면 고정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목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네, 돈이 안 모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병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서 일하겠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거나 취준생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네,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책값 같은 거 좀 써야겠다, 용돈벌이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분들, 서울에 내가 봤을 때 은근 프리터족도 많을 거야. 프리터가 뭐냐 하면 직장을 다니고 이제 생계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 이런 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서울엔 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지방보다 서울이 더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족들이 더 타격이 클 거예요, 이게. 일을 또 부여야 되는 거잖아, 이게. 내가 봤을 때 투잡 가지고 힘들어, 이거는. 쓰리잡 가지도 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일본은 원래 좀 많았고, 우리나라도 좀 있어. 서울은 제가 봤을 때 프리터족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일자리 구하기 힘들겠다. 정말. 좀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주분들이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알바생들을 고용하면 이제 일자리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군데서 정착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은 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아르바이트를 택하시는 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나 뭐 서빙 같은 자리는 앞으로 정말 구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나마 이분 같은 게 야간이잖아요, 야간. 편의점 구하는 거 보면 대부분 야간이에요. 예, 야간 자리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간은 보통 점주님들이나 점주님 가족들끼리 같이 운영하는 거 많거든요. 대신에 가족들은 주간만 일한단 말이야. 야간은 점주님도 피곤해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만 아르바이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 주간은 자리가 거의 없어요. 설령 주간 자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시키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하나만 뭐 가져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개념은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예요.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이분처럼 뭐 한 가지 분야를 하더라도 보시면 이분처럼 편의점을 3군데씩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이제 내가 일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개념을 많이 바꾸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편한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서비스직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시고 좀
그 틈새 시장 같은 것도 많이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좀 고생 많으시겠네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알바 자리를 봤을 때 질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